응원단에서 말리는 신우이로 친윤 매체의 몸부림. 오태규 칼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집살이 심하게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심하게 구박받을 때 신우이가 말리는 척하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 때 쓰는 말입니다. 속담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와 비슷한 일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상사한테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꾸지람을 듣는 중입니다. 마침 옆을 지나가던 촉새 같은 선배가 불쑥 끼어들어 꾸중하는 상사를 뒤로 밀쳐내며 직원에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진작부터 일 처리 좀 꼼꼼하게 하라고 그랬지라고 설레발을 놓습니다. 직원은 상사에게 변변한 항변도 못한 채 졸지에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상황이 끝납니다. 이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직원이라면 선배의 절묘한 개입으로 상사의 꾸중을 모면해 다행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질책을 피하게 해주는 척하면서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든 촉새 선배에 대한 적개심이 활활 타오를 겁니다. 최근 위기에 빠진 윤 정권을 배경으로 때리는 시어머니, 말리는 시누이 속담을 방불케 하는 일이 무대극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며느리, 윤석열 정권을 시어머니, 친윤 매체를 시누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짚어봅시다. 올해 윤 정권이 국내에서 한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검찰 정권답게 검찰 친위대를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한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1년 반 이상 그의 주변을 이잡듯이 뒤지며 탈탈 털었지만 끝내 그를 옥에 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던 하나회를 빼다 박은 듯한 검찰 하나회는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검찰 하나회 두목의 의중이 그렇기 때문이겠죠. 윤 대통령이 집권 뒤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상대인 제1야당 대표를 피의자라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 하나회에 그를 계속 물어뜯으라는 개필이 소리 같은 신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피의자 신분인데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중요 행사 때마다 옆에 명품 장식품이라도 되는 양 매번 끼고 다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예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죽이기 못지않은 악행은 언론 죽이기입니다. 윤 정권은 박민의 한국방송 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영방송을 친윤 방송 땡윤 방송으로 재편하는 작업과 함께 뉴스타파를 필두로 한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악명을 떨쳤던 언론탄압 및 언론조작 기술자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앉혔다가 여의치 않자 다음 타자로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형님 김홍일을 바로 투입한 데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론을 꼭 장악하고 말겠다는 흑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우로 안 되니 호랑이를 내보내서라도 언론 장악을 해내고 말겠다는 오기와 겁박이 아니고서야 방송의 비읍, 통신의 티읕도 모르는 문외한을 내리꽂을 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듯이 윤 정권은 외정에서도 죽을 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올 1년 동안 역대 최대 경비를 쓰면서 역대 최다로 해외를 쏘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빈 수레가 더욱 요란했던 그들만의 화려한 해외 나들이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정에 실패해서 단연 첫 손가락에 꼽히는 사건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의 참패입니다. 무려 5,744억 원을 쳐들이면서 겨우 29표를 얻는데 그친 비용 대비 효과의 처절함은 둘째 친다고 해도 투표 결과 발표 직전까지 119표를 얻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전승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환상 아래 축하연과 축하 공연까지 준비했다는 정신승리법의 사고는 설명 불가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사우디의 압승을 예견한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정보 수집력과 판단력이 이토록 고장난 윤 정권의 외교 안보 담당자들에게 과연 이 나라의 안위에 대한 책임을 맡겨도 될 것인지 심히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래도 윤 정권은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최대의 외교 치적으로 꼽을 겁니다. 한미일 삼각 동맹의 강화로 이전보다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회담 이후 중국과 냉랭한 관계가 이어지고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하게 밀월 관계에 들어가며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작용을 보면 이 회담은 한국의 일방적 희생으로 미국과 일본에만 좋은 일 시켜준 외교적 사건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삼각동맹을 위해 회담 전에 한국은 역사 문제에서 일본에 굴욕적으로 머리를 조아렸고 회담 후에는 부산 엑스포 참사에서처럼 다극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고립되는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내 외정에서 윤 정권의 복합적인 실패가 수치로 나타난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30%대 지지 60%대 반대의 고착 현상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최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체제입니다. 윤 정권이 국민의 생활과 복지, 아니는 안중에도 없이 권력의 단맛을 즐기다가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꺼내든 최후 수단이 윤 대통령의 아바타 한동훈 당겨쓰기인 셈입니다. 이렇듯 시어머니 윤 대통령이 며느리 국민을 핍박하다가 궁지에 몰려있는 차에 갑자기 신우이 친윤 매체들이 등장해 시어머니 돕기 맹활약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희극입니다. 그동안 내정과 외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하는 일에 기득권 동맹의 일원으로 2인 3각이 되어 아낌없이 응원해온 조중동을 비롯한 친윤 매체들이 갑자기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신용을 하면서 한동훈 띄우기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윤 매체들이 그때그때 언론 본연의 감시견 노릇을 충실하게 했다면 부산 엑스포 참패도 한동훈 비대위 출범도 없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조한 실정의 결과로 내년 총선에서 윤 정권의 참패 가능성이 커지고 그들도 함께 죽게 생겼으니 짓는 척이라고 해야겠다고, 아니 지지 않도록 훈수를 둬야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기사는 함정 취재, 유튜브 기사라고 폄훼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김 씨를 사저로 유폐시켜야 한다는 둥쓴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친윤 매체들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비아냥과 깐죽거림을 입에 달고 사는 한동훈 씨를 감히 이순신 강감찬 장군에 빗대는 저들의 혹세무민성 찬사를 그대로 옮기며 국민을 현혹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노릇을 충실하게 해온 그를 윤 대통령이 초래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영웅이라도 될 것처럼 추워주고 있습니다. 그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용산과 국민의힘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갑자기 수평적 관계로 변하고 젊은이를 위한 밝은 미래가 금세 열릴 것처럼 분칠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속내를 너무도 잘 압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말리는 척하지만 실은 그가 시어머니보다 더욱 악랄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악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친윤 매체가 지금 위기에 빠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익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 하고 싶지도 않은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